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13강은 창업 초기에는 중소기업이므로 주세 혜택이 많다, 잘 활용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 small is beautiful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왜? 작은 것이 그만큼 규모 있고 품질 있게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뭐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작은 생물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볼 수 있고, 공룡도 멸종했듯이 뭐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또 시장은 미약해도 나중엔 창대하리라, 뭐 이런 성수 말씀도 있고, 누구나 시작할 땐 소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또 우리말에도 적소성대라고 해서 작은 것을 모아가지고 결국 큰 것을 이룬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성장해서 언젠가는 코스닥 상장도 하고 코스피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가는 기업의 성공 행렬이죠. 이렇게 기업이 자꾸 성공을 하고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득이 증가되는 것인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장 기업의 경우도 실제는 반 이상이 세법상 중소기업입니다. 대부분 비상장법인은 또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의 기준이라는 게 매출액 1,000억, 직원 수 1,000명, 또 자기 자본 1,000억 원, 또 총 자산 5천억 이하, 이거 다 중소기업이에요, 세법상.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꽤 많은 혜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0억, 1,000명, 자기 자본 1,000억이 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소기업의 혜택을 잘 활용하시고, 그 이유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이제 혜택을 잊으셔야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 부분은 이제 비판적인 얘기지만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려고 기업이 성장해도 성장하지 않고 자꾸 짜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사업부서를 딴 걸로 보내기도 하고 자회사를 보내기도 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일 기업으로 커지면 언젠가는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소기업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재경저널에 2016년에 이렇게 여기다 많이 게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여기 회계회계망과 조세연락 책에 35페이지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그대로 베꼈어요. 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쓴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이제 구분 개념에서 중소기업은 제조업, 뭐 서비스업, 온갖 뭐 건설, 도소매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모 기준으로 직원 1,000명 미만, 자기 자본 2천억 이하, 매출 2천억 이하, 총자산 5천억 이하가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런 규모로 할지라도 부동산업이나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거입니다. 그다음 이거 이상 규모 이상의 명수 이상의 대기업, 또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60대 준재벌 기업 내에 있는 기업, 이런 경우도 중소기업이 아니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됐을 때의 가장 큰 혜택은 이 대주주 지분, 아니면 주주가 자기 지분을 남한테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그냥 중소기업은 무조건 세법상 10%라니.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비정형 이런 기업들은 20% 이상이고, 단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30%의 양도세율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 법인세 적용세율은 차이가 원래 없어요. 단 중소기업은 주로 당기순이익이 2, 3억 내에 5억 내에 머무르니까 2억까지 11%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대기업은 2억까지 11% 적용받다 하더라도 그 이상 오버하면 무조건 21% 내지 24.2%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뭐 어떤 다단계 누진세율 쪽에서 중소기업은 약한 소득이 있고 대기업은 높은 소득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지, 이 대주주 지분 비율 양도세 그 차이만큼의 차이는 없는 것이죠. 나머지 각 특례가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각종 조세 혜택에서 투자세액공제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또 총 세액의 20% 내지 30%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이것만 적용받으면 대부분 최저한세에 걸려서 다른 걸 거의 적용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혜택이 정도 크죠. 그러나 대기업이나 이런 다른 전문 직업에는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것들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적대비 한도에서도 중소기업은 기본 금액 1,800만 원에다가 매출이 올라갈 때마다 0.2%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데, 대기업은 기본 금액이 더 대기업 10배건 20배건 큰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1,800이 아니고 기본이 1,200만 원이에요. 접대비 기본액이 1,200만 원이다. 그럼 뭐 한 달로 지금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접대비 쓰는 자체가 아니라 접대비 쓰는 전표 인쇄 비용도 모자라는 돈이죠.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적대비 거의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제 0.2% 정도가 아니라 0.03%에 올라가는 정도로 매출이 곱해서 쓰니까 거의 적대비 한도액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다 정상 비용을 써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은 만약에 결손이 나오면 옛날 결손금은 당연히 상쇄가 되는데, 지금의 결손인데 옛날에 이익이었다. 이걸 소급공제라고 합니다. 이 결손금 소급공제가 중소기업은 인정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나 이런 기타 다른 직업은 소급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상속징여 같은 것이 있을 때 대주주의 지분 50% 이상의 과점주주 대주주 지분 할증 평가할 때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10 내지 15%를 할증하는데 대기업은이나 기타 기업은 20 내지 30%를 할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기간도 중소기업은 이제 법인세를 내고 나서 부족한 돈을 이제 반 잘라가지고 2달 내에 분할납부하면 되는데 대기업이나 기타 기업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차이가 좀 있긴 있다. 그러나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터팬 중으로 중소기업의 일부로 머물 필요는 없고 간다. 갈 수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지분을 미리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나중에 상장 코스닥 할 때 어차피 분산해야 되는 요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차피 혼자 할 수 없으면 이제 외부 지분을 끌어들이고 자녀들한테도 지분을 증여하는 양도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지주지분 비율이 어쨌든 양도세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게 대단히 큰 혜택이다. 물론 이제 단기 부여하거나 과점주의자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20% 올라가는데 대체로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하고 박인정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